며느리가 숨긴 진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사실은 그 말이 제 귓가에 아직도 맴돕니다.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온몸이 얼어붙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며느리 입에서 그런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은 정말 평범한 10월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퇴근이 늦어지는 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뒤이어 낯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병원까지 함께 가줘서. 병원이라고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수진이가 아픈 곳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민서가, 괜찮아. 이런 일엔 가족이 함께 해야지. 가족이라고요? 민석이는 준호의 중학교 친구인데 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저는 부엌에서 나가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민석이었어요. 키 크고 잘생긴 그 아이, 중학생 때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묘하게 상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뭔가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수진아, 검사 결과 언제 나와? 내일 오후에 나온대.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무슨 검사 결과일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수진이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진아,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준호한테 말할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말할 거냐는 건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비밀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준호한테 말할 거냐는 그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검사이고 무엇을 준호에게 말한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침을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평소 식성이 좋던 아이가 토스트 한 조각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마치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수진이는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무슨 일인데? 혹시 병원 가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 만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저는 창문으로 수진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10분 후, 하얀색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민석이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차에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창백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 다녀왔니? 아, 그냥 병원 갔다 왔어요. 드디어 인정했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검사 받았는데? 어디 아픈 곳이라도? 아니에요. 어머니, 정기검진이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 민석이와 함께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긴장한 표정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에 든 것이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순간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몰래 쓰레기통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고요. 그런데 왜 민석이와 함께 병원에 갔을까요? 혹시 제가 상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양성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는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민석이와 함께 병원에 간 것, 그리고 둘 사이의 이상한 긴장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내리고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수진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수진아,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네, 어머니, 너 임신한 거 맞지?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봤어. 임신 테스트기.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 준호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기려고 했어? 그때 수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더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어려워? 임신이 어려운 일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오빠에게 아직 말 못했어요. 왜? 혹시 몸이 안 좋은 거야? 뭔가 문제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까요?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사실 이 아이가 수진이가 말을 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뭔가 끔찍한 말을 하려다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뭐? 끝까지 말해봐. 어머니, 혹시 민석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갑자기 민석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석이. 준호 친구 말이야? 그 아이가 왜? 혹시 민석이의 과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무슨 과거? 수진아, 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는 사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수진이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그냥 여자끼리 하는 이야기였어. 그날 저는 수진이가 하려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민석이와 관련된 뭔가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대체 민석이에게 무슨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수진이의 임신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수진이와의 대화가 중단된 후 저는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민석이의 과거에 대해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진이의 임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요. 며칠 후 저는 결심을 내리고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모두 외출한 사이 저는 수진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서랍을 뒤지다가 수진이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남의 일기를 보지 않았겠지만 이번만은 예외였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최근 날짜의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민석이와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석이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다. 이상했다.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걸까? 민석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준호한테 말해야 한다고. 대체 뭘 말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다. 민석이한테 연락해서 조심하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드디어 말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준호 오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정체라고요? 민석이에게 무슨 숨겨진 정체가 있다는 걸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이어리를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수진이가 혼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수진아, 어디 갔다 왔니? 아, 병원 갔다 왔어요. 또 병원이네요.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민석이 정체가 뭐야?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다이어리 봤어. 민석이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했다고 적혀 있더라.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완전히 들킨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 사생활을 왜... 사생활이 아니야.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이잖아. 임신한 것도 그렇고 민석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우면 어떡해. 지금 당장 말해. 그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는 사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석이 엄마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받아봐.
어머니, 받아보라고.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요? 갑자기 왜?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급하게 나가야 돼요. 어디? 무슨 일인데? 민석이 어머니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셔서. 그리고 수진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에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정말,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정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무너진 사람 같았어요. 수진아,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수진이는 대답 없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봐. 민석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는 제 친오빠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뭔 소리야? 친오빠라니, 정말이에요. 민석이 어머니가, 아니, 제 친어머니가 오늘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진아, 차근차근 설명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입양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친부모님이 누구인지는 몰랐거든요. 맞아요. 수진이는 생후 6개월에 입양된 아이였어요. 준호와 결혼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어머니가 사실은 제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민석이보다 2살 어린 딸을 낳았는데 그때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냈다고. 그게 너라는 거야? 네. 민석이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의심하고 계셨대요. 제가 민석이와 자주 만나는 걸 보시고 혹시나 해서 제 입양 기록을 알아보셨다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가 이상하게 가까운 관계였던 것. 민석이가 수진이를 바라보는 그 특별한 눈빛. 그리고 수진이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이유까지. 그럼 너희 둘이, 어머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단순히 친구 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워진 거야? 수진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몇 달 전에. 그리고 저도 민석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아, 설마 너희가, 어머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와 여동생 사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뭐라고? 준호 오빠의 아이일 수도 있고 민석이의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친오빠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니. 그래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수진이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보.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이가 패닉 상태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직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저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니.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와 수진이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우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이해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둘 다 표정이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여보. 그냥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았어. 드라마요? 어떤 드라마인데 그렇게 울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들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와 민석이가 친남매라니. 그리고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니. 엄마도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는 여전히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준호도 씻으러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입양으로 헤어진 남매가 서로 모르고 만나서 연인이 되다니. 더 끔찍한 건 수진이가 임신한 아이가 정말로 민석이의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친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확고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수진이가 애원해도 이건 너무 큰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제 한 말 다시 생각해봤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너무 무거워. 어머니, 제발요. 검사 결과만 나오면. 검사 결과가 나와봤자 뭐 달라져? 민석이와 얘가 친남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수진이가 무릎을 꿇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정말 죽고 싶어요. 수진아, 이미 일은 벌어졌어.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수진이 어머니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민석이 어머니입니다. 아니, 수진이의 친어머니죠.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수진이와 만나서 모든 걸 말했는데 혹시 수진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이 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어요.
친남매가 그런 관계였다는 게 알려지면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진이를 입양 보낸 게 이런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두 집안 모두가 감당해야 할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일단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아이가 민석이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민석이의 아이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계속 숨길 것인가? 아니면 준호에게 말할 것인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이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으니 잊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아, 나랑 좀 이야기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석이한테 연락 왔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민석이가 뭐라고? 자기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 수진이가 휘청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민석이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더라. 마치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저는 바로 직감했습니다. 민석이가 모든 것을 고백하러 온다는 거려. 여보, 오늘은 안 돼. 나 몸이 안 좋아서. 왜? 뭐가 안 좋아? 요즘 계속 이상하더니.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가 온 것 같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네요. 준호가 문을 열었고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석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을 각오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그리고 어머니, 민석이가 우리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민석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사과부터 하는 민석이를 보며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야,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사과를? 나 수진이랑. 민석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민석아. 제발. 그 반응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가 안 돼? 수진아, 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민석이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와 수진이는 연인 사이였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뭐라고? 몇 달 동안 만나왔어. 정말 미안해. 준호가 민석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로요.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준호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더 충격적인 게 뭐야?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나는 친남매야. 그 순간 준호가 완전히 멘붕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더니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뭔 개소리야. 친남매라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친남매인 줄 몰랐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친구와 내 아내가, 그것도 남매끼리. 민석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우리도 최근에 알게 됐어. 그런데 왜 알고도 계속 만났어. 그때 더욱 충격적인 폭탄이 터졌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그리고 내가 임신했어. 준호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임신했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준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했어요. 준호야, 진정해.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렸습니다. 그날 밤의 아수라장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준호는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석이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한 아이는 민석이의 아이였어요. 친남매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확인된 거였습니다. 준호는 그 결과를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바로 사인했고 수진이와는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아내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결국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친남매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리고 민석이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민석이는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민석이 어머니, 아니 수진이의 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견딜 수 없어서 멀리 떠났다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게 제가 수진이를 입양 보낸 잘못이에요. 제가 키웠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어머니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실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준호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밝던 아들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 왜 세상은 이렇게 잔인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면 저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입양으로 헤어진 친남매가 서로 모르고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것.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거예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진실을 알았을 때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비밀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숨기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준호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받았고, 수진이와 민석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모른 척 했다면 어땠을까? 수진이의 임신이 준호의 아이였다면 모든 게 그냥 조용히 묻혔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더 늦게 알았다면 상처는 더 컸을 겁니다. 요즘 저는 동네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겪은 일에 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해 보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비극이 닥치기도 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약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시련을 견뎌내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미련이 남아 있어요. 수진이가 정말 나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단지 운명의 장난에 휘말린 불쌍한 아이였을 뿐이죠. 세상에는 숨겨야 할 비밀이 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아직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진실이 모든 걸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후에야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비밀을 마주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용기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